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달아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재소자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첫 소식 최혁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13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었기 때문인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5일 A씨는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임시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복귀를 해야 했던 A씨는 그 길로 도주해 지금껏 잠적 중인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주 직후 검찰이 쫓고 있지만 A씨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A씨의 도주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 범죄나 보복 범죄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잠적을 돕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섭다. 좀만 치다보면 불 다 끄고다. 문을 열어놓는다. 잘하면 무서웠어. 하지만 검찰은 체포 인력이 많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만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구속 집행 정지자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은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관리하는 주체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추후 경찰 협조 요청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최근 동료 재소자들의 집단 폭행으로 재소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공교롭게 A씨가 도주했던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재소자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부산 경남의 명산마다 붉게 물든 단풍을 보려는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올가을에는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단풍 소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 명소로 매년 가을이면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는 경남 밀양시. 하지만 표충사 주변과 이어지는 제약산 자락은 여전히 초록빛이 더 짙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을 기대하고 찾은 관광객들은 괜스레 아쉬움이 남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가 밀양 표충사에 단풍 보러 가자 그렇게 의논을 나눠가지고 너무 날씨도 좋고 온화한데 단풍이 약간 아쉽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이곳 표충사 주변 산자락이 붉게 물들었지만 올해는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져 곳곳에 초록빛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산림청이 예상했던 경남의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하지만 실제 단풍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6일, 평년보다 9일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여름이 길었던 데다 일교차가 크지 않은 요즘 날씨가 단풍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큰 날이 지속이 될 때 그리고 또 일조량도 풍부해야 되죠. 하지만 올가을에는 유난히 비 온 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예년과 달리 우리 남부지방의 단풍이 좀 늦게 또 가을 자체가 짧아진 것도 영향이 큽니다. 20세기 초 평균 73일에 달하던 가을은 최근 30년은 69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을이 짧아지면서 단풍 기간도 줄었는데 시작 시기마저 2년에 하루씩 늦어지다 보니 단풍 구경이 힘들어진 겁니다. 일단 이번 주말 경남 지리산권부터 단풍이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산 경남 전역에 붉게 물든 단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부산의 여러 재개발 사업 현장들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으며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재개발 대어라 불리는 문현 1구역에서 조합장이 각종 고발에 휩싸이는가 하면 조합 운영 실태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는데요. 인접한 대연 8구역도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재개발 추진이 계속 발목 잡히진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국제금융단지 옆 2,500세대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문현 1구역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컸던 현장입니다. 최근 부산시와 남구청 등이 이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예산을 수립하기도 전에 계약을 하는 등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문을 1과 대연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조합 실태 점검을 좀 해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했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그 관할 경찰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조합장은 법인카드로 천여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샀다며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내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처갓집 앞 그 마트에서 상을 본 거라든지 그냥 주말에 주유소 이용한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합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연 8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수사 의뢰와 시정 명령 등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조합원들은 재개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합니다. 각종 고발에 시달리던 조합장은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3,700세대 대연 8구역 재개발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결과는 사실 전혀 없고 결과가 너무 좀 지지부진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지금 이런 상태라서 조합원들은 전부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이 뒷돈을 챙겨도 좋으니 개발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재개발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논란들의 발이 묶여 답보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올 연말 부산시 산하 여러 출자 출연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기관장 공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 기관장 임기가 자칫 6개월 남짓에 그치거나 상당 기간 경영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오고돈 부산시장 때 벌어진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전임 시장이 임명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은 시도지사가 바뀌면 출자 출연 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도 종료되도록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들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12월 기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백스코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두 곳입니다. 임기 1년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대표가 취임하더라도 만약 내년 선거에서 현 박형준 시장이 아닌 다른 이가 시장이 된다면 임기가 고작 6개월에 그치게 됩니다. 공모상으론 임기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지 먼저 게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지금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바뀌면 임원 전원이 그만두게 되는 만큼 해당 기관들은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새 임원진을 꾸리는 데는 대개 몇 달이 걸립니다. 큰 틀에서 만들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좀 수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공백도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당초 입법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표류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약 8천억 원의 이득을 안겨준 과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북항 재개발이 15년째 표류하며 8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 8천억 원의 혈세가 특혜와 비리로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약하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물었습니다. 8천억이라는 엄청난 특혜 비리와 또 이 관계자들이 부정부패에 얼룩져서 우리 국민들의 수조 원의 혈세를 삼킨 북항 재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원에 지적했던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부산항만공사 특히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 자체 감사 착수하시겠습니까?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의문은 다른 지역 의원들도 컸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수위의 어기구 위원장은 부산을 가보면 한심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 등기를 부산항만공사가 승인해준 과정에 대한 강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일에 이 토지 소유권 등기를 시행사한테 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말이 되렵니까? 이 소송 중인 상대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냔 말이에요. 이미 분양을 받은 그 수분양자분들의 재산권 부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시행사 문제고요. 부산 항만공사 볼 때는 지금 소송 중인데 방어권을 서로 포기한 거 아니냐예요. 포기하고 이 민간업자한테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수익이 다 누구 돈이에요? 부산 시민 돈이에요. 국가 세금이고. 그런데 왜 시행사한테 그런 특혜를 줍니까? 소송 중인데 끝까지 버텨야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본인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감사를 추진할 뜻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한테 BPA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고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기업의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도 국감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창원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량 축소 등으로 사실상 기업이 고사하도록 방치한다는 사례도 제기했습니다. 현대위아가 특정 부품에 대한 해외 수요 전량을 납품받기로 했다가 회의업체가 관련 설비까지 정설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제조했음에도 협의를 어기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합니다. 무려 1,200억의 넘는 이익 강국 및 손실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현대위아 대표는 하도급 업체의 손실 보상의 규모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5년 7월에 부임하고 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52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최종 제시한 180억대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경영자의 배임 혐의가 좀 우려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변성환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동만 위원장, 두 동갑내기 시당위원장의 치열한 선거전 지휘가 예상됩니다. 무너져가는 부산, 쓰러져가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30년 가까이 집권한 국민의힘 정부를 반드시 몰아내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각오로 시당위원장에 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이었습니다. 경남 양사대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들이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족 측은 지난 9월 29일 수술 당시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서 산모가 위중한 상태가 됐지만 병원 측에서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다며 진료 기록을 확보해 의료진을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홈페이지에 대량 출혈은 없었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게재하고 병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로 들어온 뒤 어선에 숨어 육지로 이탈한 일당 4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베트남인인 이들은 1인당 400만 원씩 내고 오징어 잡이배에 숨어 부산 남항과 거제 장승포항 등지에 몰래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30대 브로커와 오징어 잡이배 선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이탈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19정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 선언 이후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재입찰 공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아직껏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재입찰 공고가 연말을 넘기면 장기간 표류할 거라는 우려 속에 정부가 지방선거 뒤로 착공을 미루기 위해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가덕신공항 재입찰 일정과 관련해 속도를 내는 것보다 이견 조정을 위한 조정을 강조한 때문입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현재 저희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시가 급한 지역에서는 당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이 지난 7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상 진행을 약속한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적정 공기에 대해 가닥을 잡고 연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입찰 일정이 불투명해 지역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기한 뒤 6개월째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재입찰 공고가 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찰 공고까지는 필수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부가 하루 더 빨리 결정을 내려서 최대한 연내에 입찰 공고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재입찰 공고를 내더라도 내년 초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를 새로 하거나 보완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이 때문에 착공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되면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게 유리할 수 있어 고의로 착공 시점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 시민만이 아니고 울산, 경남 모든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상당한 낭패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약 없는 가덕신공항 재입찰 일정으로 인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경남 1호 기회발전 특구인 경남 고성군 양촌 용정 기회발전 특구의 사업자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경남도가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은 어제 열린 도의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1호 특구 사업자라는 상징성과 다른 기회발전 특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사모펀드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자로 지난 9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 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분 매각을 추진해 특구 사업 차질 등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의 BNK 차기 회장 선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지역 금융기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서지현 의원은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BNK 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서울에는 모든 금융기관을 집중시키고 부산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조차 중앙정권이 통제하겠다라는 발상이라며 관치금융 부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늘부터는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박종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산 4곳에 조성된 희망 더함주택 1,100여 세대 가운데 27%인 295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황석칠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고리 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첫 원전 해체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해체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 계획 승인 이후로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HJ중공업, 한전 KPS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영구 정지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제20회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관람객 안전, 해상 안전관리 등 유형별 조치사항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지맥스의 정성우 대표가 2025년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의 명예회장이기도 한 정 대표는 자동차 분야 내외장재, 흡음재, 접착제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진주시가 내년 말까지 망경동에 복합문화시설인 잘어울림센터를 건립해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과 체험 전시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남해군이 대몽항쟁 근거지로 추정되는 대장군지의 추가 발굴과 국가유산 사적 지정 등을 국가유산청에 요청했습니다. 하동군이 지역 농특산물과 향토 음식을 알리기 위해 모레부터 사흘간 개최하는 하동 별마축제 장소를 비파리 섬진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거창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인기를 끌면서 발급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부산 경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2도, 창원 10도, 김해 9도, 진주 5도, 밀양 6도, 함양 4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 경남 모두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부산 양산이 22도, 김해, 밀양, 사천, 통영 등이 21도, 진주, 거제, 합천, 함안 등이 20도, 의령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